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기며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을 함께할 치아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음식을 씹고 말하고 나아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치아.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임플란트 딴 병원에서 요 3개 하고 했는데 그래 거기 밥 저녁 먹고 나니 씩 올라오더라니까 뼈이씨 해놓은 그게 야 최고 가려고 뭐든 지금 갈아갖고 믹스해갖고 먹는 상태거든 지금. 좀 먹는데 제일 불편하죠. 영양 보충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음식 거의 끊기고 그러면 많이 불편하지. 씻는 것도 불편하고 집에서는 불편하면 화장실 가 헹구면 되는데 밖에서는 그리 못한다. 그게 불편하지. 털리 속으로 들어가고 뭐 이물질이 낑기고 뭐 이러니까 씹지를 못하니까 그게 참 불편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찾아오는 치아의 변화. 노화는 물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아를 잃게 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음식 섭취의 어려움은 소화 장애와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상실된 치아 주변의 치아들이 무너져 구강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악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 신준혁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틀니를 오랫동안 쓰시다가 내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꼈다 뺐다 하는 그 자체는 저희가 이제 가철성 보철이라고 하고 전체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걸 전체 틀니라고 하고 부분적으로 치아가 있는데 걸어서 이렇게 쓰는 틀니를 부분 틀니라고 합니다. 그처럼 임플란트도 전체 치아가 없고 임플란트로 전부가 대체된 경우를 전체 임플란트 또는 뭐 전악 임플란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치아가 없어서 그 부분만 이제 복원한 케이스를 부분 임플란트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틀니를 쓰셨던 분들은 이제 치아가 없으니까 그 틀니를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무래도 틀니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악 임플란트를 통해서 내 치아처럼 이제 고정이 되고 더 이상 꼈다 뺐다가 아닌 상태로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드려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아가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풍치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다발성 우식증이라고 합니다. 치아가 전체적으로 다 썩어 버렸다든지 이를 어쩔 수 없이 다 빼야 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통해서 다시 치아를 복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환자분이 그렇게까지 치아가 무너지고 나빠진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파악을 할 때는 치아 안에서 저희들이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경험이 많은 의사인 경우에는 구강 밖, 그러니까 얼굴에서 그 환자분의 어떤 그런 원인들을 전체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찾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수직 고경이 무너졌다거나 위아래 치아 관계를 교합이라고 하는데요. 교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또는 뭐 그런 경우들 또는 전신질환이 있어서 뭐 이가 다 망가진 경우 또 심한 당뇨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CT라든지 또 요즘에는 디지털 장비들 구강 스캐너 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어떻게 하면 이 환자분에게 오래가고 튼튼하고 또 보다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만들어 줄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진단 자료를 체득을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얼굴 사진이라든지 이제 구강 외쪽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치료 계획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뼈 이식을 할 것인지 뼈 이식을 안 하고 채소 식립으로 임플란트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되고 뼈 이식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면 이제 뼈 이식을 진행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단계를 다 나누어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모두 한 번에 다 같이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요.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치료 위치라든지 식립 위치라든지 계획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철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치료 계획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탑다운 방식의 치료라고 하는데요. 먼저 최종의 어떤 형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는 기초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대로 임플란트 시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선선한 바람이 살랑이는 수요일 오후. 송현희 어머니는 요즘 얼굴에 살이 올라 고민입니다. 임플란트 수술로 달라진 그녀의 변화인데요.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가 힘들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던 송현희 어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이곳을 찾아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 딴 병원에서 요 3개 하고 여기 앞에 또 6개 또 덮어 씌우고 그리 했거든요. 했는데 그래 거기 밥 저녁 먹고 나 씩 올라오더라니까 뼈 이식 해놓은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같이 도로 또 올라왔다고 가니까 다시 하자는데 내가 안 하려 했어. 거기 올라오면 되나 거기 딱 붙어 있어야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달 정도 경과가 지났는데 뭐 따로 많이 불편하거나 이런 건 좀 어떠신가요? 딱딱딱 소리 나더 얘. 한 번씩. 예, 제가 안의 상태 보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해주세요. 다 물어보세요. 하시고 쪽에 뼈 이식해 놓은 데가 뼈가 안정적으로 잘 탄탄하게 되어 있네요. 다 물어보세요. 하시고 다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가 처음에 오셨을 때 상태고 여기 지금 상태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치아들 있죠. 이제 좀 풍집기가 좀 남아있어서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튼튼하게 쓰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거든요. 근데 치아가 오래 가려고 하면 첫 번째로 환자분이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러고 이쪽에는 뼈 이식을 좀 많이 해놨는데 근데 요거는 인공뼈란 말이에요. 원래 내 뼈보다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가 들어가고 나서 한 3년 정도까지는 관리를 잘해야 완전한 내 뼈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요것들하고 요거하고는 엄청 저하고 이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위에처럼 전체가 임플란트가 안 되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식사하시는 거는 가리지 말고 드시면 돼요. 그런 걸 먹는 걸 보고 또 제가 조절을 해서 불편해 하시는 것들 다 조절되니까 마음껏 쓰세요. 겁먹지 말고. 예, 됐습니다. 예.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 위에 그 기존에 있는 임플란트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어금니가 다 빠진 상태로 오랫동안 계셨는데 앞니도 좀 많이 덜렁거리시고 또 오른쪽 밑에 어금니 쪽이 이제 뼈가 다 녹아서 위에도 그렇고 아래쪽도 그렇고 타원에서는 임플란트가 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고 많이 실망을 하셨다가 이제 본원을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를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거기도 위치라든지 또 주변의 잇몸에 이제 임플란트도
풍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치가 좀 진행이 된 상태이고 또 위쪽에 앞니 쪽이 많이 앞으로 뻗어져서 뼈가 많이 녹아 있는 상태라서 위쪽에는 치아와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른쪽 밑에도 치아를 또 다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뼈가 좋은 곳을 찾아서 뼈 이식을 최소화하고 오론 X라고 하는 새로운 타입의 잇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일체형 임플란트 모처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그 아래쪽 밑에는 부분 임플란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치조골 이식술을 통해서 잇몸뼈를 충분히 만들고 그래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3개를 식립을 하고 정확한 위치에 식립이 된 임플란트 위에 임플란트 모철이 부분적으로 잘 들어가서 잘 진행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뼈 이식은 자가골이나 인공골을 이용해 부족한 부위의 뼈를 보충하고 새로운 뼈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시술인데요. 이처럼 전악 임플란트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닌 뼈의 상태까지 정밀하게 판단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은 치조골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위치에 치조골이 없다면 뼈 이식을 반드시 이제 진행을 해야 하고요. 주로 부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딱 필요한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 뼈 이식을 반드시 동반을 해야만 좋은 보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뼈 이식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 잇몸을 충분히 복원을 하고 그 위에 임플란트 보철이 진행이 되어야만 성공적인 임플란트가 가능해집니다. 부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하는 상황까지 가정을 해봤을 때 뼈 상태가 좋다면 이를 빼면서 임플란트를 그리고 뼈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습니다. 그러면 치료 기간도 단축이 되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마취사도 한 번만 맞으면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이제 덜 수 있는데 뼈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 또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이를 발치를 할 경우에는 이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한 경우 특히 에는 치아를 먼저 발치를 하고 충분히 잇몸이 낫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과 뼈 이식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마저도 환자분의 그 뼈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염증의 그런 상태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마저도 단계를 나눠야 됩니다. 발치를 하고 염증을 충분히 가라앉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치유가 된 상태에서 뼈 이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뼈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임플란트 시술이 진행이 돼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수술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초적인 부분, 기초 공사를 또 튼튼하게 해야만 또 앞으로 또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다음에 탈이 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내 치아를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또 때로는 오랫동안 방치를 한 것 때문에 치조골 이런 임플란트 시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시술 기간이 길어지는 또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 의사의 판단하에 치아를 빨리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관리인데요. 송현희 어머니도 예방센터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칫솔로 그냥 이 보철물은 평소에 닦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그냥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돼요. 세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경계 부위는 부드러운 칫솔로 보철물 아래쪽을 살살살살 문지르듯이 여기를 따로 닦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안에는 임플란트가 중요한 거니까 이 아래까지 다 닦아주셔야 되고, 여기는 혀가 있는 부위지만 오늘 입천장이라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이 경계 부위를 살살살살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제가 보면서 같이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잇몸 위를 살살살살 문지르듯이 닦아주시는데 왔다 갔다 큰 동작으로 하면 깨끗하게 안 닦입니다. 그걸 보면 여기 임플란트 경계 부위 드러난 거 보이시죠? 여기는 칫솔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런 데를 닦으셔야 돼요. 어딘지 아시겠죠? 보철은 아무리 닦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보철은 충치도 안 먹고 잇몸병도 안 생기는데 우리가 잇몸을 닦으셔야 돼요. 여기 경계 부분에 원래 이물질이 제일 잘 붙어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닦는다 생각하시고, 여기가 관리가 잘 안 되면 지난번에 마취해서 잇몸 치료했던 거 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입 한번 헹구시고요. 이렇게 사이사이 닦는 솔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치간 칫솔인데 이런 이쑤시개 같은 철사에 솔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치아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사이를 닦는 거거든요. 이런데 살짝 넣어서 닦는 거. 사이즈가 환자분들마다 요 공간 크기가 다 다른데 똑같은 걸로 쓰시면 잘 안 되는 부위가 생기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봐 드릴게요. 뒤로 기대해 보세요. 그걸 같이 한번 들어서 같이 볼게요. 아이 보시고요. 살짝 다물어 보세요. 다무시고 거울 보세요. 넣을 때 지금 사이즈에 맞는 걸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공간이 다 있는데 지금 앞니 쪽은 좀 좁고 어금니는 넓어요. 그러면 치간 칫솔 여러 개를 쓰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하나를 쓰더라도 여기 칫솔, 요거 치간 칫솔 넣을 때 그냥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치아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듯이 닦으시고 반대편도 붙여가지고 문지르듯이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물질이 이렇게 다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치간 칫솔로 이물질만 제거해도 이렇게 피가 살짝 맺히잖아요. 요거는 염증이 생긴 거예요. 치간 칫솔 매일 쓰셔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전체 다. 쓰는 방법은 아시니까 제가 요 사이즈만 골라서 챙겨 드릴게요. 깨끗하게 한번 헹구세요. 기분이 그래 뭐 좀 낫지 아마나 뭐 해넣었으니까 그때는 뭐 씹어 먹었다 이가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막 고기도 먹고 김치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잘 먹지. 그래 이제 이거 했는 거 가지고 병원에서 오러 하면 이제 어서 이제 검진 받고 집에서 양치질 열심히 하고 그렇지요. 고소한 향이 가득한 유서희 어머니의 집. 그녀의 점심 식사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지금 뼈 이식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딱딱한 음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늘도 부드러운 죽으로 한 끼를 대신합니다. 밥을 먹는 일이 이렇게 조심스럽고 힘들 줄은 몰랐는데요. 말없이 숟가락을 들지만 마음속엔 답답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불편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딱딱한 거 이런 거는 전혀 씹을 수 없고, 무나물이라든지 이거 호박, 물김치 뭐 이런 종류. 야채고 과일이고 뭐든 지금 갈아갖고 믹스해갖고 먹는 상태거든 지금. 먹는데 제일 불편하죠. 영양 보충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러니까. 첫째 이제 모임에 간다든지 이러면은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나물 같은 거 이런 거 안 씹히잖아요. 안 씹히니까 화장실 사서 엽서는 안 보이게 살짝 내려놓고, 친구들 모임 갔을 때 룸메트 이런 쓰는 사람 지가 먼저 들어가는지 내가 먼저 들어가는지 해가지고 일단 문을 잠그고, 모르고 그 친구 쑥 들어올 때는 치아 이거 틀리는 그 묻은 치아 상태로 호주머니 옷도 다 버리고 호주머니 넣은 상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는 전혀 모르지. 하여튼 불편한 점 많았죠. 뭐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죠. 간단히 점심을 먹은 유서희 어머니가 바쁘게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 수술을 위해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는 날은 언제나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한 날입니다. 곱게 단장을 끊는 유서희 어머니. 새로운 희망을 향해 조심스럽지만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기다리는 유서희 어머니. 과거 위암 수술로 한 차례 치료를 미뤄야 했지만 건강을 회복한 지금 전악 임플란트를 통해 다시 씹는 즐거움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저장력이 씹는 힘이 너무 없고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틀리나는 전혀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내가 임플란트를 좀 고생이 되더라도 임플란트 해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 내어놔야 됐죠. 잇몸 뼈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딴 데는 물어보니까 너무 뼈가 약해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 그걸 포기하고 있었지. 포기했었는데 마침 여는 이제 내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이러저러 보였겠는데 댓글도 보고 이러니까 과연 할 수 있을까? 딴 데서는 못 한댔는데 여기서는 너무 잇몸이 약한데 뼈 이식도 해야 되고 두름도 있고 겁도 나고 일단 여기 내원해가지고 선생님이 상담하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믿고 이제 맡겼죠. 어머니 들어오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예, 요즘 괜찮아요. 오늘 저 이제 마지막 남은 부위 네. 오른쪽 위에 임플란트 하나 정도 들어갈 건데요. 하나 더 씌우면 됩니까? 그렇죠. 앞쪽에 이제 전에 이 뺀 자리 네. 거기 뼈 이식 해놓은 거 거기 이제 뼈가 만들어졌을 거고 오늘 이쪽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겁니다. 자, 안 다물어 보세요. 예, 됐어요. 아시고. 예, 오늘은 뭐 비교적 좀 간단하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이쪽으로 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 좋습니다. 환자분은 20년 가까이 이제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이제 부분 틀니 뭐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계셨다가 더 이상 저작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뼈가 너무 약하고 임플란트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버텨 오시다가 이제 도저히 못 버티시고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뼈가 너무 단단한 것도 또 임플란트 시술에 좀 좋지 못한 환경이 되지만 또 뼈가 스펀지처럼 굉장히 약한 경우 뼈를 좀 다지고 뼈를 만드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환자분은 그런 골질이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뼈를 충분히 좀 다지고 만드는 게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더구나 처음 내원을 하시고 치료를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위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치과 치료는 잠깐 중단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위암 수술도 잘 받으시고 치과 치료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라는 확인을 받고 또 오셔가지고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급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천천히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오늘은 오른쪽에 작은 어금니 위치에 저희가 한 3, 4개월 전에 발치를 하고 뼈 이식을 한 부분이 충분히 뼈가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하고 마지막 임플란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먼저 그 뼈를 충분히 잘 만들고 또 그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아프시면
네,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지금 괜찮으세요? 오늘 수술은 이식된 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단계인데요. 임플란트는 뼈와 잘 결합하여야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진행된 뼈 이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기치가 괜찮은지 이대로 일어나서 엑스레이 찍고 오실게요. 예, 좋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임플란트가 정확한 위치에 식립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엑스레이를 통해 식립한 임플란트의 위치와 주변 뼈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후 수술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듭니다. 신준혁 원장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수술 부위를 정리하며 혹시 모를 불편함과 염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처치를 진행합니다. 잘 참아주셨고 이제 수술도 잘 마무리됐습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마지막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수술이 모두 끝난 후 마지막으로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촬영하는데요. 식립한 임플란트가 뼈에 정확히 들어갔는지, 주변 구조물과의 간섭은 없는지 정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영상 진단은 앞으로의 보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 오늘 수술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 수술 임플란트 하나 추가로 들어간 거 아주 좋은 위치에 잘 들어갔습니다. 사실 뼈가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그 기초공사 그거를 좀 천천히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임플란트 하나까지도 잘 들어갔습니다. 뼈도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뼈 상태가 약해서 임플란트하고 뼈하고의 처음에 결합하는 강도를 우리가 초기 고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초기 고정이 보통 한 30N 정도쯤이 나오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절반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 정도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기다려야 돼요. 보통은 위턱은 6주에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를 만드는데 여기는 한 4개월 정도, 한 달 정도 더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뼈 이식이 이제 광범위하게 들어간 경우는 조급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대신에 아래쪽에 여기 먼저 들어갔던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한 2달 정도, 한 달 정도 있으면 요 전에 수술해 놓은 거 위에 2차 시술을 해서 단추를 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본을 떠서 아마 밑에부터 보철이 들어가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위에 앞니 쪽도 요 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철 치료를 들어갈 거고 요 반대쪽에는 그 이후에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기다려 주신 만큼 끝까지 조바심 내지 말고 이렇게 한 단계 천천히 확실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일 먹고 싶은 거는 잘 익은 청강무. 그거 고기보다 나는 청강무 그게 제일 잘 익은 청강무 제일 먹고 싶어. 그 아삭아삭 그 맛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이 고통을 참고 있는 거지. 그게 제일 먹고 싶어 나는. 항상 내가 크게 웃지를 못했어. 그렇게 근데 한 이빨을 하고 난 후에는 좀 크게 웃고 좀 내 모습, 본 모습대로 좀 보여주고 싶고 뭐 그런 좀 자부심이랄까. 그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영원하고 있지. 틀니 사용으로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했다는 황보만이 아버님. 특히 아래 틀니의 잦은 이탈과 통증은 그를 무척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하악 전체의 전악 임플란트를 결정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틀니가 아닌 자신만의 치아로 식사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오늘은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거 틀니를 밑에 부분 틀니를 했는데 이쪽에 2개만 있고 불편해갖고 틀니 하자마자 바로 일로 왔어요. 부분 틀니 말고도 그냥 걸어갖고 양쪽에 걸어갖고 했는 게 중간에가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분 틀니 했지. 음식물 찌꺼기 끼고 그러면 많이 불편하죠. 씻는 것도 불편하고. 집에서는 불편하면 화장실 가 헹구면 되는데 밖에서는 그리 못한다. 그게 불편해. 내가 이걸 많이 겪어봤다는 게 부분 틀니를 해갖고 많이 불편하니까 그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먹었지. 내가 혼자 왔으면 그래 뭐 할 텐데 아들하고 같이 오니까 그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좀 적합이랑 오늘 정밀도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높이나 그런 모양 이런 것들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다음번에 완성을 시켜 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하시고요. 이쪽에는 저희가 요 중간에 적합이라 이런 부분은 조금은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만 조금 수정해서 완성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딱딱딱 씹어보세요. 너무 좋으시고 아마 다음번 이가 나오면 그날부터 바로 뭐든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시고요. 자, 다물어 보십시오. 예, 그대로 계세요. 이렇게 잠깐만 계십시오. 저희가 이를 만드는 거는 저희 여기 치과 안에 있는 전용 기공실에서 이를 만드는데 색깔 입히고 또 그런 부분은 또 저희 기공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또 기공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오시면 또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기능도 중요하고 또 오래 가야 되고 또 잘 씹혀야 되고 다음에 보기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체크하겠습니다. 요 잇몸 색깔도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철은 잇몸도 자연스럽게 색깔을 내는 보철이기 때문에 잇몸 색깔도 같이 체크하고 그다음에 치아는 요 위에 있는 틀니 색깔에 맞춰서 만드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적합 좋은 것 같고 이쪽에 4개 있는 쪽에 적합은 조금 더 맞춰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몸 눌리는 부분도 괜찮고 그 쉐이드 체크라 그것만 좀 부탁드리고 다음번 완성시킬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위아래로 틀니를 굉장히 오랫동안 또 사용을 해 오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시고 또 아래쪽 같은 경우에 기존의 치아가 2개 정도 이렇게 남아있던 케이스였는데요. 오로넥스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한 4개에서 뭐 6개, 7개 정도의 임플란트로도 충분히 전체 보철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일단 많이 불편해 하시는 아래쪽만 먼저 임플란트를 해서 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기를 이제 바라셔가지고 일단 위쪽은 이제 틀니로 제작을 하고 아래쪽은 임플란트를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기로 했고 또 비교적 아래쪽에는 임플란트를 7개 정도 저희가 식립을 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1차, 2차 시술까지 완료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본을 뜨고 보철을 이제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마지막 단계에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비교적 뭐 간단하게 치료가 진행이 됐고 이제 이후에 보철이 완성이 되면 이제 제대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공실에서 황보만이 아버님의 미소를 완성할 마지막 단계인 보철 제작이 한창입니다. 숙련된 기공사들이 섬세한 손길로 보철물을 다듬고 있는데요. 환자의 구강 구조에 맞춰 정교하게 조정되고 있는 이 보철 하나에 수많은 시간과 기술 그리고 경험이 담깁니다. 신준혁 원장도 기공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데요. 기능뿐 아니라 심미성까지 고려하며 환자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결과물을 완성해 갑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는 기공소가 이제 외부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치과에 이제 환자분이 오시고 또 환자분이 기공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평소의 모습인데 조금 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10명이 넘는 치과 기공사가 치과에서 이제 상주를 하면서 직접 보철을 치과 내에서 원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환자의 어떤 상황을 치과 기공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보고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환자분 역시도 이를 만드는 기공사에게 직접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 희망사항들을 또 얘기하고 또 한계가 있다면 왜 한계가 있는지를 또 직접 전달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직접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그 좋은 그런 보철을 만들 그런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100명의 같은 케이스의 환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100명의 요구도가 다르고 또 100명의 또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철을 만들 때 일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끔 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견해 또 기공사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또 견해 또 서로 쓰고 싶은 재료 또 장비 또 환자분의 어떤 현장 상황들을 서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다면 한 명 한 명 그 상황에 맞게끔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보이 더 있겠는 게 이보라 했으면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틀리는 움직임이 있다는 게 이거는 고정되어가 있으니까 그게 딱딱 씹어도 아무 그것도 없고 그게 좋은 거지. 고기를 이제끔 4개월, 5개월 못 먹었으니까 그게 제일 먹고 싶죠. 씩씩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노봉조 씨는 진해에서 이곳 부산까지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여유롭게 진료를 기다리는데요. 완전 틀니의 불편함으로 전악 임플란트를 선택한 지 벌써 1년. 이제는 정기 점검과 예방 관리를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런 게 한 20년 했어요. 20년 넘었을게요. 틀니가 반물찌개는 억지로 끼고 묶고 밥 먹고 나서는 빼고 그래가 호주머니 늘 갖고 다녔다. 왜 그러냐면 잇몸이 흐려가지고 뭐만 흐려가 끼고 있지를 못하겠는 게 아파서 그래가지고 하는 도중에 여기에 누가 이제 잘한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오갖고 하게 됐어요. 이제 틀니 속으로 들어가고 뭐 이물질이 낑기고 뭐 이러니까 씹지를 못하니까 그게 참 불편했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예,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 예. 제가 오늘 정기 검진 좀 하고 이제 네. 이가 들어간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또 이가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예. 확인해 볼게요. 예. 뭐 관리도 잘 하실 것 같고. 자, 보세요. 식사는 못 드시는 건 없으시죠? 예. 뭐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딱딱한 거, 질긴 거 다 괜찮으니까 뭐든 자신 있게 드셔보세요. 예. 괜찮아요. 안에 상태 너무 좋고 뭐 나무랄 거 없습니다. 잇몸 반응도 좋으시고 임플란트 상태도 좋으시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다 좋으니까 이렇게만 유지하시면 오래 쓰실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계속 저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체크할게요. 예. 예. 상기 환자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치아가 없이 이제 위아래로 틀니를 쓰고 계셨는데 너무 불편하고 적응을 잘 못하시고 그동안 임플란트가 좀 이렇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셨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치료가 1년 전에 완료가 된 케이스인데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틀니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뼈가 많이 눌려서 치조골이 많이 위축이 되고 얇아지고 많이 이제 소실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 방법에서는 뼈 이식을 대규모로 진행을 해야 될 케이스였지만 이제 오로넥스 치료법에서는 뼈 이식을 거의 최소화해서 임플란트의 개수도 6개에서 7개 정도로 전체 보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이 거의 없이 진행이 됐고 위쪽 같은 경우에도 상악동 거상술을 부분적으로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또 우리가 얼굴 외형에 있어서도 치아가 굉장히 낮아지고 이런 팔자주름도 굉장히 깊어지고 치아의 높이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가서 이 높이가 다시 회복이 되고 팔자주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된 상태로 치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케이스에서 기존의 그런 임플란트 보철에 있어서는 치아 타입으로만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 결손이 되어 있는 부위가 전부 다 치아 형태로만 이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치아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 또 합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오로넥스 보철에서는 잇몸을 보철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치아도 굉장히 정상적인 형태로 치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봉조 씨는 오늘도 빠짐없이 정기 관리를 받습니다. 치과 위생사로부터 보철 주변을 어떻게 청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꼼꼼한 설명을 듣고 전문적인 기구로 구강 위생 상태도 세밀하게 점검받는데요. 이처럼 정기적인 예방관리와 위생교육은 임플란트를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실 치아가 아무리 뼈 이식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원래 치아만큼의 그런 형태로 뼈를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뼈가 많이 소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환자분의 잇몸과 우리가 보철을 새로 만든 그 보철 사이에 단차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양치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음식물도 잘 끼일 수 있고 저류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좀 그런 관리가 난이도가 높아진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또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방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또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유지 관리를 정기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한 예방 관리는 2달에 한 번 이 정도 내원을 저희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그런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거나 유지 관리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있다 이럴 때는 한 달에 한 번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계시고
또 많이 바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최고 크지. 무엇이든지 내가 먹을 수 있다 하는 거, 그게 최고 좋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회식하고 이러면은 나는 못 먹으니까 그게 최고 안타깝지. 그러니까 이제 회식하면 저거보다 더 잘 먹어야 돼. 나는 추천하고 싶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했으니까 너무 잘 먹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고 상담 받아보고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옆에 주위에도 이제 내가 권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 전체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치과 치료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치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빠른 치료를 통해서 빨리 복원하는 것이 또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번 실패하게 됐을 때 그 다음 치료가 또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때로는 단계별로 차근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단계들을 잘 지켜서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해주시는 담당 치과 원장님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치과의사, 그 다음에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 그리고 환자분의 그런 협조, 이런 걸 통해서 성공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파트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 가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곧 건강한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두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입니다.